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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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규 세션은 이제 작곡가가 맡게 됐고요. 그리고, 어, 작곡을 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는 이제 저 이예빈이랑 그리고 이순찬 이렇게 두 명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Single Invitation Method 그리고 Uncertainty from Missing Data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제 앞에 싱글 인피테이션 메소드를 이제 제가 다루고 이제 뒤에 이제 accounting for uncertainty 그 불확실성 파트는 이제 뒤에 김찬이가 이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용어 정리 좀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핵심적으로 나온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임프테이션인데 이제 임프테이션은 이제 결집치를 대체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인 데이터 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프테이션 이제 메토 이제 관련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그 결집치들을 메운 이제 데이터 셋을 가리키고 그 다음으로 리스폰던트랑 넌 리스폰던트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폰던트는 모든 변수의 값이 관찰되는 이제 유닛을 가리키고 그리고 반대로 그 non respondent는 이제 결집치가 존재하는 그 유닛들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임피테이션 메소드는 이제 싱글, 멀티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싱글 인비테이션은 이제 결집값에다가 이제 후에 이제 논의될 민이나 트로 하나의 단위값을 이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싱글 인비테이션 메소드의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인비테이션 불확실성 이거를 이제 고려를 안 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의 인비테이션 불확실성은 이제 결집지 이제 대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결집지를 대체를 할 때 사실 그 결집 대체치랑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고 이제 그 다음으로 멀티플 인비테이션 메소드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인비테이션이라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대체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대체본들을 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결집 대체치를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뤄지지 않던 임퓨테이션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임퓨테이션 메소드 이거 뭘로 들어갔지? 이 안에서. 여기 어. 어. 그래서 이제 싱글 임퓨테이션 메소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plicit, implicit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explicit는 이제 좀 일반적인 통계 모형을 기반을 해서 이제 결집 대체치를 찾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 모델링은 이제 그런 어떤 정해진 모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결정 대체치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이제 예시들은 추후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익스플리시 모델링은 이제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민 임퓨테이션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별건 아니고 이제 결정치가 이제 존재하는 이제 변수가 있을 때 이제 결집이 되지 않은 값들을 이제 평균을 총 내서 그 값들을 이제 결집이 된 곳에 이제 다 넣는 방법을 이제 민 임퓨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뒤에서 민 임퓨테이션을 이제 언컨디셔널한 거랑 컨디셔널한 거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배운 회귀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결집 대체를 하는 거고 이제 앞에서 이제 리스폰던트랑 non 리스폰던트 개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리스폰던트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의 값이 관찰되는 유닛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회귀 모형을 만들고 그 완성된 회귀 모형에다가 미싱 데이터가 존재하는 유닛에 관찰된 값을 이제 넣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값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값들을 이제 결집치에다 이제 넣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의 좀 더 이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소개드렸던 리그레션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 전혀 없는 어떤 적합된 어떤 값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그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그 임퓨테이션 불확실성을 저희는 이제 고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이 예측된 값뿐만 아니라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 잔차의 값도 이제 다 합쳐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넣게 되는 방법입니다. 밑에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걸어놨는데 뭐 별건 아니고 노말한 이제 회귀 모형에서 그 회귀 문서 이제 배우셨으면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오차항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제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게 된다면 이제 잠자도 똑같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런 거고 뭐 HII는 그 회귀 모형에서 나온 이제 핵 매트릭스 그거에 이제 대각선에 있는 그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플리시 모델링에서도 세 가지 정도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이제 핫덱이랑 콜덱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핫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결시치가 존재하는 non respondent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NA 말고 이제 OA 이 관측된 값들이 있죠. 그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데이터가 유사해 보이는 다른 유닛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닛, 그러니까 다른 변수에 비슷한 값을 갖는 그 유닛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값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을 이제 저희가 비슷한 값을 갖는 이제 유닛이라고 이제 여기고 그 값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밑으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이제 NA에다가 이제 800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핫백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랜덤 샘플링하는 방법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콜덱인데 이제 콜덱은 이제 핫덱이랑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 하나는 아까 핫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값을 가지는 유닛들 중에서 그거를 이제 랜덤 샘플링 해서 이제 복사를 해오는 건데
콜덱은 그게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거 하에서 이제 값을 복사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 합백 임퓨테이션에서 구현되는 랜덤 베리에이션이 좀 제거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서스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결집지가 존재하는 유닛을 샘플 아주 쉽게 대체하는 대책 유닛을 이제 넣는 거고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 싱글 임퓨테이션 메소드를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거랑 임플리시트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를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딕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예측 분포로부터 저희가 어떤 값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평균 값을 도출할 수도 있고, draw라는 값도 이제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어, 대체하냐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어, 우선 첫 번째로 평균을 이제 대체할 때는 이제 또 두 가지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조건부적으로 언컨디셔널하게 민 임퓨테이션한 방법, 그리고 조건부적으로 컨디셔널하게 민 임퓨테이션한 방법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컨디셔널한 방법은 좀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해서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draws라는 이게 단어가 등장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게 뭔지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결집지의 어떤 불확실성 그냥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끌어낸 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예시로 든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나 합백 메소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unconditional mean imputation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결집치가 존재하는 어떤 변수에서 이제 관찰되는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낸 값을 그 비어져 있는 곳에 다시 넣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민 임퓨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식을 두 줄 위에 썼는데 이게 이제 관측된 값과 그 unconditional mean imputation에 의해서 결집치 결제 대체한 값, 그 값들 모두 뭐 이제 built-in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갖고 구한 샘플 베리언스랑 샘플 코베리언스를 이제 제가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줄에 SJJ 그리고 상위점자 J로 표시된 게 관찰되는 가능한 값들을 갖고 저희가 추정한 분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JK 그리고 상위점자 JK는 두 개의 변수 YJ, YK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능하게 우선 관찰되는 값들을 갖고서 저희가 계산한 이제 또 공부산인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결층치가 이제 MCAR이라는 조건을 만약에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SJJ 상위천사 J 그리고 SJK 상위천사 JK가 모분산과 모든 번분산의 일치 수정량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샘플 베리언스랑 샘플 코베리언스가 모공분산이랑 모분산을 좀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책에서는 언컨디셔널한 민 임팩테이션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디셔널 임퓨테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책에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imputing means with adjustment cells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민 임피테이션을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데이터 안에 이제 non respondent랑 respondent이 다 섞여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관측된 그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j 개로 클래스 분류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클래스 안에 당연히 이제 몇 개 non respondent랑 respondent가 다 섞여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클래스 하나를 이제 집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클래스 내에 있는 음, 관찰된 값들을 이제 저희가 평균을 이제 내서 그거를 이제 비어져 있는 곳에 다 이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1부터 클래스 J까지 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모든 필딩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 필딩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평균의 추정치가 이제 제가 이제 밑에 쓴 이 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그 하나의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그 값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RJ하고 서메이션 되는 부분이 어, 하나의 클래스 내에 있는 관측된 값들의 합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바 표시하고 서메이션 한 거는 이거는 그 하나의 클래스 내에 이제 저희가 관측된 값 그거의 평균을 낸 게 이제 YJR 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클래스 내에 있는 결집치 개수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더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괄호 표시하고 이제 바깥에 또 서메이션 표시했죠. 이게 이제 모든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모든 값을 이제 쭉 위에서 다 더한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n 이제 모든 이제 값의 개수를 나눠서 네 이게 결국에는 빌딩 데이터를 이용한 평균의 추정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괄호 안에 있는 왼쪽의 값을 저희가 RJ로 나누고 곱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YJR 바로 이제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식처럼 이게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YJR 바가 그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제 계산된 하나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평균값을 이제 가중평균 한 값이라고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egression imputation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은 거고요. 팽이 모형을 이제 활용을 해서 imputation 하는 거고 왜 그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이 민 임퓨테이션에 해당하냐라고 만약 여쭤보신다면은 그 획이 그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뭐 중속 변수에 해당하는 이제 y 값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그 y 값의 그 평균에 대한 이제 추정을 하는 거랑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임퓨테이션 이제 민 임퓨테이션의 이제 부분이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로만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을 이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만약에 이제 K2 관련된 변수가 Y1, Y2 이제 두 개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Y1이 모든 값이 이제 관찰되는 변수 그리고 Y2는 결집값이 존재하는 변수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래프 이제 왼쪽 상에 이제 플러스가 이제 Y1, Y2 모든 것이 이제 관측된 유닛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대로라면 이 플러스로 표시된 값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리그레션 모델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 도출된 모델이 지금 여기 그래프 이제 식이 이제 표시된 이제 그래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Y1이 이제 그 결집치가 이제 존재하는 그 유닛들을 다 표시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위에 그래프 이제 사용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이 까만 점들이 이제 저희가 구한 그 결집 대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민 임피테이션 기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우선 민 임피테이션 방법에는 좀 큰 하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평균이라는 게 어떤 특정된 하나의 값이잖아요. 근데 그 특정된 하나의 값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결집 대체치라는 게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하나로 저희가 특정해 버리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다양한 값의 가능성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더 쉽게 말하면은 임피테이션 불확실성 이거를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true population variance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예측 분포로부터 이제 평균이 아니라 아까 한번 언급했었던 랜덤 드로라는 그 요소를 이제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일부분 임피테이션 불확실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드로우라는 거를 이제 임피팅하는 방법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피테이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합대 그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에서 예측된 값에다가 랜덤 추출된 장차까지 모두 다 합쳐서 이거를 이제 넣게 그 빈 공간에 이제 넣게 되는 거고요. 어, 네. 그리고 참고로 그 뒤에 랜덤 추출된 장차는 평균이 0이고 리스폰덴트들의 값을 가지고 회귀를 했을 때 거기서 그 이제 잔차 분산을 분산으로 갖는 랜덤 노멀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덤 노멀 데비에이션 아까 위에서 말한 그 평균과 분산을 파라미터로 이제 갖는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이제 얻어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잘 따져보면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이제 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누락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좀 실제 패턴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랜덤 추출된 아까 그 잔차를 이제 함께 고려하게 되면서 임피테이션 불확실성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해당 방법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싱글 임피테이션, 뭐 가령 민 임피테이션 그 언급된 방법보다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좀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하나의 예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하나의 예시이고 여기서 이제 좀 강력한 조건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단조 MCAR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을 해서 얻은 그 필드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구한 모수 추정치가 모수 추정치의 널 샘플 바이스가 아주 낮게 나온다는 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여기 메소드에 이제 네 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U는 이제 unconditional한 걸 지칭하고 C는 이제 conditional을 지칭하고 여기 C 들어가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인데요. 지금 보면 C 들어에 지금 파라미터 각각의 널 샘플 바이스가 지금 0으로 나타난 걸
나타나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에 의해서 구한 필드 데이터 그리고 그 필드 데이터에서 구한 모수 추정치가 그 일치 추정량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거고요. 네, 이건 좀 많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케이스인 거고 사실. 근데 항상 이제 이게 0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바이스가 좀 작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합덱인데 합덱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비슷한 값을 갖는 이제 유닛들 중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값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오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합덱을 이제 좀 약간 수식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n개의 유닛이 있고 그 중에서 스몰 n개의 이제 샘플을 이제 따질 겁니다. 그리고 그 n개의 샘플 중에서 r개는 이제 리스폰던트, 그 n-r은 non 리스폰던트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합덱에 의해서 이제 임퓨테이션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필딩 데이터를 이제 구할 건데 그것들을 응용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수식이 아래와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 지금 와이어 그 반은 그냥 기존에 이제 관측된 값들을 이제 모두 다 합쳐서 이제 평균을 낸 거고 그래서 이제 R 곱하기 YR 반은 이제 관측된 값들의 모든 합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제 오른쪽에 그 n-r 곱하기 yr 반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합tek에 의해서 랜덤 샘플링을 한 값들을 이제 다 더한 값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자면은 저 밑에 YNR 가식을 제가 또 첨부해 드렸는데 여기서 좀 HI 이 변수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HI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관측된 값인 YI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몇 번 샘플링돼도 대체가 됐냐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HI가 그래서 HI 곱하기 YI 하고 서메이션 다 함께 이게 결국에는 합택에 의해서 샘플링된 값들의 모든 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r 곱하기 y-nr 바가 그 밑에 그 hi, y 곱하고 서메이션 값을 이제 동일하고 그래서 그 모든 값을 이제 n으로 나누면 모든 데이터들의 개수의 n으로 나누면 필드 데이터의 이제 평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합tek에서 HI라는 그 변수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HI보다 HR 이 가까이 값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YNR의 바도 달라지고 YST의 바도 값이 다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HI부터 HR까지 그 분포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H1부터 HI 분포를 찾는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respondent 유닛 중에서 이제 랜덤 셀렉션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 랜덤 셀렉션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H1부터 HR의 분포를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H1부터 HR의 분포를 저희가 이제 찾게 되면은 YST 바에 대한 각종 모멘트들도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이제 식을 보면은 이제 조건부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Y0 이렇게 표현된 게 이제 기존에 이제 관측된 값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관측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 분산을 이제 구하게 되고 음,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조건부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평균을 취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 HI라는 변수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균을 취해주면 그 관련된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백이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된다는데 이제 랜덤 샘플링을 이제 저희가 비보건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보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보건 방식도 방법으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방법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잘 생각하면은 H1부터 HR이 이제 다음 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결집지 개수만큼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n-r개가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횟수만큼 저희는 지금 랜덤 샘플링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분포의 샘플 사이즈는 n-r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샘플링 하려는 그 객체의 개수가 지금 관찰되는 알게 리스폰드 유닛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기존에 관찰된 값 중에 하나가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확률은 각각의 객체들이 이제 추출된 확률은 R분의 1부터 I분의 1로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추지 변수에서 이제 관찰된 값들이 이제 저희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H1부터 H의 이제 모멘트를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수리 통계학 배우시면서 다음 분포 배웠으면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 우선 HI부터 HR은 저희가 다음 분포니까 각각의 H들은 이제 이항 분포를 이제 따르겠죠.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이제 저희가 이항분포 할 때 평균 분산이 NP, 뭐 NPQ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N 샘플 사이즈는 N-R이고 P는 R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은 위에 이제 평균 분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식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분포에 이제 공분산 이제 식을 넣게 됐고 이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왜 공분산이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했을 때 그 아까 강조했던 HI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랑 서메이션을 진행하면은 밑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관찰된 값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학대 임퓨테이션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걸로 이제 구한 이제 필드 데이터에서의 표본 평균은 음, 기존의 어, 리스폰덴트들에서 이제 보여진 이제 값의 평균을 낸 것에 이제 불편 추정량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옆에 이제 분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합백이라는 이 방법을 이제 쓰게 되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제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분산의 어 분산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걸 이제 나타낸 것이 이제 그 VAR, YC가 그리고 조건부 Y형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꼭 이게 합백 임퓨테이션에서 랜덤 샘플링을 할 때 꼭 그러니까 복원으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걸 비복원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여기 방금 언급드린 그 VAR 값이 감소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준찬이가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다시 진행할게요. 시작할게요. 뭘로 넣는 거죠? 이걸로 하면 터치로 안 넣었어요. 컨트롤 L 아까 좀 시간 많이 있어. 자꾸 나오기야 나오는 거. 아. 마이크 켜져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4장에서는 이제 예빈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임퓨테이션으로 싱글 밸류 임퓨테이션으로 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때 짧게 언급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값을 대체를 하면은 생기는 문제가 이제 미싱리스의 uncertainty, 미싱리스가 특정 값을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됨으로써 그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음 장, 이제 지금 발표에서는 이제 5장 내용인데요. 5장 내용이 미싱리스의 uncertainty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먼저 백그라운드에서는 지금 5장이 저희가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가 파트 1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파트 1 동안 이제 뭘 했고 그냥 이제 파트 2에서 배우기 전에 뭘 정리가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팔로우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uncertainty, 미싱스의 uncertainty를 왜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valid assessment method, 디스템플링 어프로치, 그리고 멀티플 임퓨테이션 어프로치 각각의 세 개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컨클루전에서는 각 방법을 비교하고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리뷰입니다. 이제 저희가 1주차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3주차인데 1주차와 2주차 그리고 3주차 저희 4단원 발표에서 뭘 했는지를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면 처음에 1단원 1주차에서는 저희가 그냥 미싱리스트가 뭔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미싱리스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미싱리스트의 패턴이 뭐 유니밸류에이션인지 단병량, 단별량이 별칭 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별량, 뭐 멀티밸류의 미싱리스트가 존재하는지 그냥 패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미싱리스트 메커니즘 이제 미싱리스트가 완전히 자유롭게 나오는지 뭐 MCAR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MAR인지 혹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 MNAR인지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주차를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저번 주 발표에서 저희가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X가 정해져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가 Y를 예측할 때 이때 X는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X에서는 미싱이 발생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의 Y로 미싱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 Y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뭐 예를 들어서 컴플릿 케이스로 그냥 완성된 로우만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획이나 평균 등으로 이제 이 Y를 채워 넣을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험계획법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멀티바리의 상황에서 미싱리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웨이팅 메서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웨이팅 메서드를 그냥 짤막하게만 요약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표본 디자인, 샘플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처음에 20개를 예상을 했는데 10개가 응답이 있으면 그 10개에다가 2배의 웨이트 주는 것처럼 그냥 미싱리스도 똑같이 저희가 샘플 디자인을 하는 거랑 똑같이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 20개 응답을 받았는데 10개가 미싱이면 2배 가중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방식이 웨이팅 메소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 임퓨테이션은 웨이팅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방법의 대체로서 미싱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특정 값을 집어넣는 싱글 밸류
이때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뭐 평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핫데이나 폴텍처럼 다른 값을 가져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 임퓨테이션 방법은 웨이팅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값을 집어넣으면 미싱이 없는 상태에서 좀 완성된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저희가 이렇게 싱글 밸류 집어넣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싱리스의 uncertainty, 저희가 특정 값을 집어넣었을 때 변동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가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룰 5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uncertainty라고 하는 변동성은 저희가 샘플링 분산, 샘플링 밸런스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샘플링 밸런스의 문제점은 저희가 단일 값을 임퓨테이션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셔널 드로우로서 그 변동성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샘플링 분산이 과소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 샘플링 분산이 과소 추정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저희가 신뢰 구간 같은 것을 추정을 할 때 이제 스탠더드 에러, 표준 오차로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이 표준 오차가 작게 추정이 됨으로써 신뢰 구간이 작아지고, 그럼 저희가 추론을 할 때 그 추론이 유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탠다드 에러가 uncertainty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 다루는 방법으로서 네 가지 접근론, 이 교재가 소개한 네 가지 접근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방법론을 하나씩 그냥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explicit sampling variance formulas라는 내용인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이제 샘플링 베리언스에서 미싱리스가 있더라도 그냥 바리언스를 구하는 그냥 공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공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싱리스가 있더라도 그냥 그 공식 자체가 미싱리스를 포함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imputation method that provide valid standard errors. 이것 또한 상황 자체가, 분석하는 상황 자체가 유효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수 있도록 상황이 갖추어지면 그때 바이런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해줍니다.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맞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고 한 페이지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한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고, 이제 5장에서 저희가 제너럴하게 다룰 방법론은 밑에 리샘플링, 재표식 방법론과 멀티플 임퓨테이션, 다중 대체 방법론입니다. 제 리샘플링은 뭐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표집으로서 이제 표본 세트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식이고,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이제 임퓨테이션을 여러 번 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서 발생하는 uncertainty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explicit sampling variance formulas that allows for missingness.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앞서 적용했던, 앞서 이제 전주차 발표에서 했던 3주차의 웨이 메서드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제 5주차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리뷰를 하고 가면, 제가 웨이트를 구할 때 이제 어떤 클러스터, 뭐 혹은 집단이라고 하죠. 그 집단이 셀렉트한 그 확률을 파이 i라고 하고, 그 집단 내에서 리스폰스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pi라고 했을 때 이 둘을 가지고 저희가 웨이 wi를 구하는데, 이때 이제 저 바리언스 공식, 밑에 있는 바리언스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왼쪽에 선택이, 그 어떤 집단의 선택이 단순 무작위 샘플링에 이루어지고 미싱이 MCAR, 완전 무작위 방식에 의해서 발생할 때 이제 쿼시 랜덤마이제이션, 명시적 공식, 밸런스 공식을 사용하면 샘플링 밸런스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샘플링 밸런스는 이제 코에피션트 밸런스 오브 웨이츠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공식의 CB제곱, 저 항이 이제 웨이트에 의해서 웨이트이 존재할 때 밸런스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곱해주는 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웨이트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가 밸런스에 반영이 되는 공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명시적 공식이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저희가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장에서는 추가로 더 논의하지 않고
이 공식 그냥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임퓨테이션 방법인데 이 내용은 약간 표본 물론 좀 듣진 않았지만 이 표본 추출 관련 내용에서 울티메이트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상정을 하는데 이제 울티메이트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때 이제 조사를 그냥 개별 집단 마지막 그 단위 집단을 뭘로 잡을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인구 조사를 할 때 가구가 마지막 그 추출하는 단위가 되면 그 가구가 울티메이트 클러스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울티메이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TJ가 각각의 j 번째 클러스터의 총합이라고 하면 스몰 tj가 이제 라지 t라는 통계량은 전체 유닛들의 모든 유닛들의 총합이 되고 이제 이 전체 유닛들의 총합 라지 t를 이제 호비츠 톰슨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추정량으로서 저희가 추정치로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추정치에서 밸리언스 아래 밸리언스 공식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컨디션 1이 임퓨테이션 볼 웨이팅이 각각의 울티메이트 클러스터 J번째 울티메이트 클러스터 안에서 그 J번째 울티메이트 클러스터의 실제 값 TJ를 추정하는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추정 임퓨테이션의 웨이팅이 돼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 UCJ에서 임퓨테이션과 웨이팅이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가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 조건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 울티메이트 클러스는 단순 무작위 복원 추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되게 많고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울티메이트 클러스터를 추출을 할 때 일단 복원 추출을 하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각각 모든 클러스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이제 그 클러스터의 크기가 되게 작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가정했을 때 일반화된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내용 또한 교재에서는 언급을 하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그냥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두 개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으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방법이 하나는 리샘플링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리샘플링이 무엇이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표집이라는 한국말로 제표집이고요. 이제 저희가 모집단 포퓰레이션에서 오리지널 샘플을 추출을 할 때, 샘플 하나 추출했을 때 이제 샘플을 하나를 추출해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 하나밖에 못 구하게 되면 그거의 베리어빌리티를 반영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샘플을 여러 번 뽑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 그때 한 번 뽑은 오리지널 샘플에서 이제 단순 무작위 복원 추출로 새로 계속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개짜리 오리지널 샘플 하나 뽑은 다음에 거기서 유닛을 100개짜리를 만드는 리샘플링 샘플을 계속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샘플들에 대해서 각각 에스티메이트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에스티메이트를 저희가 저렇게 분포로서 나타내는 스탠다드 에러나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샘플링 밸런스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다가 리샘플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리샘플링에서 다룰 두 가지 방법론이 부트스트랩과 잭나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과 잭나이프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나머지 절차는 동일한데 저기 오리지널 샘플에서 리샘플 여러 가지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이 부트스트랩과 잭나이프가 됩니다. 부트스트랩은 단순 무작위 복원 추출로 추출을 하고 잭나이프는 오리지널 샘플에서 하나씩 드랍을 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미싱리스의 uncertainty를 다룰 텐데 그 전에 먼저 각각의 방법론에 컴플릿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트스트랩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른쪽에 먼저 순서대로만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집단에서 n개의 오리지널 크기 n짜리 오리지널 샘플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부트스트랩 샘플 같은 경우는 원본 샘플, 오리지널 샘플과 크기가 똑같은 크기 n짜리 부트스트랩 샘플을 라지 B개를 만듭니다. 이때 라지 B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100개를 뽑겠다면 100개, 1000개는 1000개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각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해서 세타 햇을 계산해서 그 세타 햇들의 평균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세타 햇 부트스트랩을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타 햇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각각의 에스티메이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부트스트랩 밸런스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트스트랩 밸런스가 바로 부트스트랩을 진행했을 때 샘플링 밸런스가 되고 저희가 그 샘플링 밸런스의 루트를 씌워서 스탠다드 에러로 추측을 하면 이제 뭐 정규 부트스트랩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신뢰 보완 추정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부트스트랩 샘플을 매번 새로 뽑음으로써 이제 변동성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트스트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스탠다드 에러 공식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럼 부트스트랩 굳이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 평균 말고 저희가 스탠다드 에러 공식을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 뭐 표준 편차에 로그를 씌운 뭐 이런 통계량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스탠다드 에러의 공식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부트스트랩으로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저희가 미싱리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싱리스의 언설틴티를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부트스트랩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미싱리스가 존재를 하면은 원본 샘플의 미싱리스가 존재를 하면 부트스트랩 샘플을 뽑을 때는 그 미싱리스가 똑같이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 무작위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 무작위 복원 추출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라즈빅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뽑았으면 그 샘플 각각의 샘플들의 부트스트랩 샘플들의 미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는 데이터도 있겠죠. 그럼 이제 미싱이 있는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이제 이때 저희가 웨이트나 임퓨테이션으로 값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대체를 하면 처음에 대체를 하지 않고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5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가 NA 별칭인데 오른쪽에 S 2점짜리로 부트스트랩 샘플을 뽑았는데 복원수를 뽑았는데 이제 거기서 오른쪽으로 임퓨테이션을 하면 지금 제가 값 수정을 못했는데 저기 오른쪽에 NAN이 평균값 뭐 예를 들어 민 임퓨테이션 하면 평균값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부트스트랩 샘플은 뭐 컴플리트된 5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럼 그 5개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저희가 부트스트랩 샘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민 임퓨테이션을 하더라도 각각의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다른 값이 대체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미싱리스의 언설틴티로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똑같이 앞서 했던 것처럼 샘플링 밸런스를 추정하고 스탠더드 에러를 계산하면 미싱리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신뢰 구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스탠다드 에러를 미싱리스가 존재할 때 구하는 그냥 되게 간단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냥 T라고 그냥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결측지가 있을 때 저희가 3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뽑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저렇게 부트스트랩 샘플이 3번, 1번, 2번, 3번이 생겼고 그중 2개의 한 개씩의 결측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저기다가 저희가 각각의 샘플에서 민 임퓨테이션으로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평균으로 대체를 하면 이렇게 평균값으로 대체가 되고 먼저 평균값으로 대체가 된 3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처음 했던 것처럼 부트스트랩 샘플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저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탠다드 에러를 유효하게 추정할 수 있다가 부트스트랩 샘플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 다음으로 잭나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잭나이프도 부트스트랩과 크게 다르죠. 잭나이프도 그냥 부트스트랩처럼 샘플링을 여러 가지 표본을 샘플링을 하는데 다만 그 방식이 잭나이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뭐 1, 2, 3, 4, 5, 5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중에 뭐 1을 드랍해서 2, 3, 4, 5로 샘플을 하나 만들고 2를 드랍해서 1, 3, 4, 5로 샘플을 하나 만들고 3을 드랍해서 뭐 1, 2, 4, 5 이런 식으로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드랍을 해서 4개짜리 데이터 샘플 5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샘플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추정치를 구하고 그 추정치에 대해서 밸런스를 구하고 밸런스로 스탠더드 에러를 구해서 네, 뭐 신뢰 구간 추론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 좀 하나 다른 점은 잭나이프에서는 바로 추정치를 구할 때 의사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변동성을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도별 의사도가 어떤 의미냐? 여기 세타 물결 J가 의사도인데 저 의사도는 n 곱하기 세타예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서 얻은 추정값과 n-1 곱하기 세타 햇의 슬래시 i. 저 슬래시 i라는 것은 i번째 데이터가 드롭했을 때 그 샘플에 대해서 받은 추정치가 세타 햇 슬래시 i입니다. 자, 그럼 저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 세타 전체 데이터로 추정한 거랑 i번째 데이터를 빼고 추정한 그 둘의 차이는 i번째 데이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i번째 데이터가 전체 추정치에서 얼마만큼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지를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수도 밸류를 포함이 돼서 수도 밸류가 변동성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추정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잭나이프의 추정치는 이 수도 밸류, 의사도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이 의사도의 평균, 세타 햇 잭나이프에 대해서 각각의 잭나이프 의사도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잭나이프 밸런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잭나이프 밸런스로 저희가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제 뭐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미싱리스가 존재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트스트랩과 마찬가지로 미싱이 있던 없던 잭나이프는 그냥 하나씩 드랍을 해서 샘플들을 서브 샘플들을 만듭니다. 이제 서브 샘플 혹은 뭐 잭나이프 리플레이케이츠라고 하는 하위 샘플들을 만들면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하위 샘플이 n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n개에 대해서 별칙이 있는 샘플이 있고 없는 샘플도 있는데 있는 샘플에 대해서 임퓨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뭐 민 임퓨테이션을 하던 페이크 임퓨테이션을 하던 뭐 앞선 어떤 방법을 쓰던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면 각각의 샘플들이 어차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임퓨테이션 값도 다르게 될 거고 그럼 이 값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값으로서 uncertainty, 미싱리스의 uncertainty를 반영한다. 잭나이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샘플들에서 그럼 저렇게 추정치를 구해서 똑같이 밸런스를 구하고 밸런스로서 신뢰구간을 추론한다. 하면 이게 유효한 추론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잭나이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소로 얹으면 사실 개별 데이터를 들어가서 서브 샘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리플리케이츠가 서로 독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 데이터를 드랍한 샘플과 2번 데이터를 드랍한 샘플은 무작위적으로 뽑은 게 아니니까 이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불편 추정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에 비하면은 그 샘플 서브 샘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한 추정을 하려면 뭐 200 혹은 뭐 1000 이렇게 큰 숫자를 가져와야지 유효한 추론이 되는데 이제 잭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딱 원본 샘플의 크기 n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샘플링 방법에서 부트스트랩과 잭나이프로 미싱리스의 언서틴티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플 임퓨테이션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앞서서 이제 4장 발표 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싱글 밸류로 임퓨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밸류로 임퓨테이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몇 개의 밸류 임퓨테이션 할지는 저희가 정하는데 예를 들어 라지 디게를 저희가 3이라고 정하고 오른쪽 X처럼 뭐 145.5, 167.4, 174.4 세 개의 값을 저 별칙값에 받았으면 지금 저 세 개의 값을 원래 저 별칙 있는 데이터에다 각각 집어넣어서 세 개의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뽑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별칙 값, 그 임퓨테이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저희가 만약에 미니 임퓨테이션 같이 그냥 상수값을 넣는 대체를 하면 세 개를 뽑는다고 해도 세 개가 다 똑같이 나오겠죠. 세 개가 다 평균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미싱리스의 언설틴티를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뽑았는데 상수값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임퓨테이션 방식은 제 앞서 4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컨디셔널 드로우라고 하죠.
이제 랜덤성을 포함하는 뭐 스토캐스틱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합백 메서드 같이 뭔가 매번 뽑을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 값들로 대체를 해서 이제 저 하나의 결집값에 대해서도 다른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산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임의로 저렇게 세 개가 나왔다고 뽑았고요. 그럼 저렇게 세 개가 나온 세 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각각의 또 추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뭐 부트스트랩이 샘플마다 추정치를 구한 것처럼 이렇게 추정치를 세타해 D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스몰 d가 1부터 라지 d까지 저희가 평균을 내서 combined estimates, 결합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WRS.짜리 이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within imputation variance라고 하는데 샘플 내에 있는 데이터, 5개의 데이터 간의 variance 분산을 저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이제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멀티플 임퓨테이션에서의 샘플링 밸런스는 토탈 밸런스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탈 밸런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between imputation component라고 하는 임퓨테이션 간 분산과 imputation variance의 평균이라고 하는 임퓨테이션 데이터 내 분산의 평균, 저 둘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자, 임퓨테이션 내 분산의 평균은 그냥 앞서 구한 각각의 데이터 셋들의 분산의 평균입니다. 그럼 이제 저 within imputation variance의 의미는 뭐냐? 그냥 미싱리스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원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variability를 표현하는 항입니다. 자, 그럼 between imputation component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저희가 세타 D 헷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에스티메이트에서 전체 평균의 에스티메이트의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값의 임퓨테이션은 여러 가지 값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들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변동성도 이 데이터셋 간의 차이는 임퓨테이션 값들의 차이이기 때문에 임퓨테이션의 uncertainty를 반영하는 밸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분산은 임퓨테이션 간의 분산, 미싱리스에 의한 미싱리스 uncertainty에 의한 분산과 임퓨테이션 내 분산, 미싱리스랑 별개로 존재하는 variability 그 둘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고, 이때 WD 바랑 BD를 그냥 더하는데 거기에 BD에다가 조정값이라는 걸 붙입니다. 근데 이 조정값은 책에서도 막 이론적으로 되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고 D가 너무 작아질 때 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1 플러스 D분의 2, 라지 D분의 1을 조정값으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럼 이제 저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라지 T를 더하면 토탈 디비에이션이 총 분산이 되는 겁니다. 토탈 밸런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손실 정보라는 건 저것도 그냥 라지 T, 이제 토탈 밸런스 대비해서 1 플러스 D분의 1 곱하기 D, 이제 between imputation 컴포넌트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즉 전체 분산 대비해서 미싱리스 uncertainty로 인해 발생하는 분산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비율이 크면 미싱리스에 의한 분산의 편차가 큰 거고 작으면 미싱리스에 의한 영향이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토탈 밸런스를 구했으니까 분산과 스탠다드 에러를 구했죠. 그럼 이제 앞이랑 똑같이 신뢰권을 구하면서 끝내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부트스트랩이나 잭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멀티플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때 이 T분포의 자유도는 오른쪽 식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T분포를 왜 따른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냥 세터 화이트 근사에 의해서 유도된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따로 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그냥 T분포가 되고 저희가 T분포에서 신뢰권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이제 붙이면서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자유도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다 라면서 새로운 개선된 자유도 공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 또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언급을 했고 챕터 10에서 다시 백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플 임퓨테이션까지 저희가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구하는지, 미싱 언서티티를 어떻게 구하는지 반영을 했는데,
이제 그냥 예시를 하나 풀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한 것처럼 통계상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교재에 있는 프로블럼 셋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제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저희 첫 주차에 했던 것처럼 yi1과 yi2는 두 개의 이별량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냐? yi1은 1 더하기 zi, 그리고 이때 zi1, i2, i3는 그냥 n0에서 1을 따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량입니다. 그래서 yi1과 또 yi2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ui는 yi1과 zi3에 결정되는 레이턴트 변량, 즉 제가 미싱 메커니즘을 결정할 때 나오는 사용하게 되는 변量. 그래서 밑에 미싱 메커니즘을 먼저 제시해 주는데 이제 mi2, 이제 yi2 두 번째 변수가 결칙이 될지 안 될지의 영향은 ui가 0보다 작으면 결칙이 되고 ui가 0보다 크면 결칙이 안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미싱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런 이제 두 번째 변수 yi2의 결칙 여부는 ui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ui는 보시면 yi1에 의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zi.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yi2의 결칙이 y1에서만 결정이 되는 MAR 미싱 앤 랜덤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저희는 이 값을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제 파이썬 넘파이로 그냥 구현을 해서 이제 샘플링 디스크리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왼쪽 사실 코드는 그냥 라인 바이 라인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만 넣어놨고요. 이제 데이터 100개짜리 데이터를 보시면은 원래 yi2가 오른 세 번째 열의 u가 음수일 때는 NAN을 결칙이 돼서 결칙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로 한번 개수를 세봤을 때 두 번째 변수가 100개 중에 45개가 결칙이 돼서 55개만 나왔다. 이렇게 결칙이 된 상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원래 같으면 싱글 밸류 임퓨테이션으로 바로 저걸 결칙을 대체를 해서 yi2를 100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5장에서 안 된다라고 저희가 다뤘으니까 그럼 이제 5장의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한 결과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는 멀티플 임퓨테이션으로 이제 라지 저희가 대체하는 값이 100개일 때 그리고 임퓨트하는 방식은 스토캐스틱 리그레션으로 대체를 했을 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나왔다. 그리고 저때 스탠다드 에러는 0.8854가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뒤쪽에는 부트스트랩과 잭나이프에 대해서 가볍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부트스트랩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먼저 대체를 한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임퓨테이션 한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구하면 안 되고 부트스트랩을 한 다음에 각 부트스트랩 내에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스탠다드 에러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저희가 원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스탠다드 에러고 오른쪽이 이제 먼저 임퓨테이션을 해서 컴플리트된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부트스트랩으로 계산한 결과인데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스탠다드 에러가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소 추정이 될 수 있다를 한번 확인해 본 예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장까지 하면서 파트 1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5장에서 다룬 내용은 이제 리샘플링과 멀티플 임퓨테이션이 메인이 되고 이 둘로서 미싱리스의 uncertainty를 불확실성을 해결을 하는데 일단 두 방식의 공통점은 모두 예측 분포 이제 뭐 임퓨테이션을 하는 예측 분포에 대해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모델 베이스된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제 리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사용하여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 샘플링으로서 언설턴티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대신에 모델이 정확한 경우에 다소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멀티플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사운드한 경우에 모델이 정확하다면 되게 적은 표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반대로 모델이 부정확하다면 이제 그런 상황은 취약할 수 있죠. 그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 가정이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트 2와 3에서는 모델을 뭐 라이브리우드로 구하는 방식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6장에서 몇 서 다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파트 1에서는 되게 베이직한 접근으로서 이제 뭐 컴플릿 케이스 애널리시스, 웨이팅 메서드, 임퓨테이션 메서드 등의 결측 처리 메커니즘을 다루고 이 각각의 상황에서 특히 임퓨테이션 상황에서 저희가 uncertainty, 임퓨테이션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장해서 다루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마무리를 하면서 붙이는 사조고는 파트 2에서는 더 이론적인 접근을 할 예정이고 이때 뭐 통계적 모델과 라이클리후드 펑션 같은 방식으로 이론적인 방식으로 모델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파트 2에서 다룬 이런 모델 추정 방식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다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제 과제는 되게 단순한 물론 이 과제가 4장 과제도 제가 단순하다 어렵다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네, 한번 접속하실 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발표 피드백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약간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 준비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점들을 짚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번 세션이 되게 좋았던 게 발표 구성이 되게 약간 딱딱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된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제 PPT가 되게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글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사실 글이 많은 거는 이제 교재를 참고하면 되니까 PPT에는 사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이해도 좋고 만약에 필기를 안 하실 거면 글 너무 많으면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안 하실 거면 네, 이런 구조로 이제 PPT를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해 주실 때 그리고 이런 수식 같은 거 되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지 잘 짚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말로 해주시긴 했지만 좀 예습 복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글씨로 좀 노테이션 같은 거 밑에다가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예시도 있어서 좋았고 제가 2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앞부분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뭘 배울 건지 그리고 이게 다음 단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은 저는 이게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게 있어야 이해도 잘 되고 그냥 교재가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한 줄 한 줄 바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큰 틀로 나뉘었고 그 세부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뉘었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뭐 이전 주차에서 이번 단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제 글자가 좀 많아서 약간 이런 부분만 아니면 좀 더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예시도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짤지 고민을 하실 때 좀 흐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발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더 할 얘기는 없고요. 오늘 뒷풀이는 썬더치킨입니다. 그래서 글로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